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3주 완성 시리즈의 5강인데요. 여러 가지 버튼들을 만들어 보면서 CSS의 필수 속성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먼저 저는 버튼을 만들 건데 타입은 버튼으로 만들고 id에 버튼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자, id 지정자를 통해서 이 버튼을 가져오고 일단은 이 버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버튼이 너무 작죠? 이거는 지금 텍스트가 없어서인데요. 안에 텍스트를 한번 작성해 줄게요. 그래서 클릭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넉넉한 공간이 생겼죠? 자, 그런데 저는 이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폰트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폰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폰트는 어떻게 가져오냐? 이 구글 폰트라는 곳에 접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오셔서 먼저 랭귀지를 골라줘야 되는데 코리안이라고 검색하고 한국 폰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폰트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폰트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get font, get embedded code. 그래서 여기 보시면 HTML의 헤드 안에 이런 코드를 작성해라. 복사를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헤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CSS 클래스 내부에는 요런 폰트 패밀리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폰트 패밀리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폰트가 잘 적용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버튼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id를 쓰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 폰트는 이 첫 번째 버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버튼들의 이 폰트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매번 버튼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긴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전체 지정자에다가 이 코드를 조금 재활용하기 위해서 변수로 두겠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 먼저 제가 원하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my fon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앞으로 이 폰트를 쓰고 싶으면 var 쓰고 이렇게 my font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서 적용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편하냐? 만약에 버튼 말고도 이렇게 p 태그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p 태그 안에 문자열이 있는데 p 태그에도 이 폰트를 지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폰트 패밀리에다가 그냥 my font 이런 식으로 해주면 편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my font라고 하고 기본적인 폰트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CSS 커스텀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제가 my font의 폰트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이 방식이 빛을 발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다른 폰트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요런 폰트를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또 get font, get embedded code 해가지고 요 내용 가져오고, 자, 요게 아니죠. 요 상단에 있는 폰트 패밀리를 가져와서 지금은 이 버튼과 p 태그밖에 없지만 만약에 100개의 태그에 제가 폰트 패밀리를 아까처럼 적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100번 고쳐줘야 돼요. 자, 그런데 폰트를 바꿀 때 여기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에도 되게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아래에 있는 버튼들 다 지워주고 요 p 태그도 지워주고 HTML 파일도 제가 없애줄게요.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 지금 버튼을 확대한 상태고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또 여러가지 속성 배워볼게요. 자, 먼저 폰트 웨이트인데요. 폰트 웨이트는 텍스트의 두께를 변경해주는 그런 속성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청 두껍게 하고 싶다, 9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너무 두껍다 싶으면 600 원하는 대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에 백그라운드 컬러랑 컬러는 배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라이트 핑크, 그리고 텍스트 색상은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랑 컬러를 지정해주면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버튼의 기본적인 디자인이 엄청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배경색을 바꾸는 경우 이게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저는 보더를 none 이렇게 하면
보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본 스타일 제거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보더가 뭐냐? 보더는 이제 테두리에 대한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 1픽셀 솔리드 블랙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테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테두리의 두께, 그리고 여기는 테두리 스타일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dashed 이렇게 속성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dotted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솔리드를 쓸게요. 여기는 이 테두리 색상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레드, 뭐 제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도 되겠죠? 핑크, 브라운. 자, 근데 일단 요건 주석 처리하고 다음 속성을 넘어갈게요. 자, 다음 속성은 박스 섀도우라는 건데 버튼 바깥에 그림자를 지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 8픽셀, 24픽셀, RGBA 0.4 이런 식으로 주면 이 버튼 뒤에 그림자가 지죠. 자, 요 값은 사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구글에 검색만 해도 여러가지 박스 섀도우 값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검색해서 찾으면 된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이 보더 레이디우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또 테두리를 둥글게 하는 그런 속성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2픽셀 이러면 테두리가 둥글게 되었죠. 너무 많이 둥글다 싶으면 조금 값을 줄이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폰트 사이즈가 너무 크다라고 느껴지면 글씨 크기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픽셀 그럼 조금 더 작아졌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글씨 크기를 줄이면 이 버튼까지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패딩 값을 줍니다. 그래서 10픽셀 이렇게 주면 버튼이 다시 커졌죠. 자, 요거를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패딩이 1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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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픽셀 이렇게 적용됐어요. 그래서 패딩이 뭐냐? 이 컨텐트로부터 이 보더까지의 거리가 바로 패딩입니다. 그래서 패딩 값을 주면 버튼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숫자를 하나만 적으면 이 모든 방향으로 10픽셀을 주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상하로는 제가 한 10픽셀을 주고 싶은데 좌우로는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30픽셀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요 좌우로는 30픽셀, 위아래로는 10픽셀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커서 포인터라는 걸 쓸 건데요. 이게 뭐냐? 자, 마우스가 기본적으로 위로 갔을 때 마우스 커서 모양이 포인터로 바뀝니다. 포인터 말고도 뭐 프로그레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되게. 자, 기본적으로 저는 포인터를 쓸게요. 자, 그런데 지금 버튼을 보시면 좀 밋밋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는데 효과도 없고 이렇게 클릭했을 때 효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정적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이 버튼을 좀 동적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는 걸 배워야 돼요. 이 가상 클래스 선택자가 뭐냐?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이 브라우저가 인식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가짜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호버, 그리고 active, 그리고 disabled, 혹은 focused, focus visible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first child, nth child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요 위에 있는 친구들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호버가 뭐냐? 마우스를 위로 올렸을 때 발생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가져와서 이 버튼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호버 됐을 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브라운으로 줘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호버했을 때 갈색으로 배경색이 변하죠. 자, 그런데 이게 좀 확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버튼에 트랜지션을 주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작성해야 되는 거는 변화시키고 싶은 속성을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하는 시간초를 예를 들어 0.3세컨드,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is라고 저는 많이 적어요. 이게 약간 부드럽게 변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부드럽게 변하죠.
자, 만약에 더 천천히 변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0.6세컨드라고 하면 네, 좀 더 느리게 변하죠.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말고도 예를 들어 아웃라인도 만들 수 있어요. 아웃라인드 1픽셀 솔리드 블랙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 아웃라인도 지금 부드럽게 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 백그라운드 컬러만 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콤마를 치고 마찬가지로 아웃라인을 가져와서 여기다 쓰고 원하는 시간 그리고 is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이 아웃라인도 이제는 부드럽게 변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저는 호버했을 때 살짝 이 버튼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transform 그리고 translate y y좌표로 위로 올라가야 돼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건 마이너스 값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도 확 올라가죠. 당연히 트랜지션에 이 트랜스폼을 안 줬기 때문인데요. transform 0.3세컨드 is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다른 호버 효과는 좀 지워줄게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자, 오퍼시티를 한번 배워볼 건데 오퍼시티는 불투명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퍼시티 0.9 이런 식으로 하면 호버했을 때 살짝 이 불투명도가 낮아져요. 0.4로 해볼게요. 네, 거의 투명해졌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호버 효과를 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액티브라는 걸 배워볼게요. 액티브가 뭐냐? 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트랜스폼에 스케일 값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살짝 눌러진 효과를 주기 위해서 0.95 사이즈로 약간 축소시킬게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눌린 효과가 나죠. 기본적으로 제가 트랜지션에 트랜스폼을 넣어놔서 지금 부드럽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터 해가지고 브라이트니스를 살짝 밝게 1.6 정도로 주면 클릭했을 때 살짝 밝아집니다. 만약에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0.86 이렇게 주면 클릭했을 때 살짝 버튼이 어두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 포커스라는 게 있는데 이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웃라인 1픽셀 솔리드 그레이 이렇게 줘볼게요. 이 포커스는 사실 이 탭을 눌렀을 때 포커싱이 되거든요. 이 마우스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 포커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탭을 눌러서 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포커스의 문제가 뭐냐? 이 포커스는 클릭을 했을 때도 발생해요. 그래서 이 액티브뿐만 아니라 포커스의 효과가 둘 다 중복 적용이 되죠. 자,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 포커스에 비지블을 붙여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클릭을 했을 때는 이 포커스 비지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탭을 이용해서 갔을 때만 이 포커스 비지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복합 클래스 선택자를 배웠었죠. 이 복합 클래스 선택자가 뭐냐? 자, index.html로 가셔서 예를 들어 버튼을 만드는데 이 클래스에 기본적으로 저는 버튼을 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다른 유형의 버튼으로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 파란색 버튼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블루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리 CSS에서 이 버튼에 블루라고 해서 이 속성을 미리 정해두면 제가 나중에 이 HTML 파일에서 블루 혹은 그린 혹은 레드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좀 편리하게 이 버튼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기존의 버튼은 다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필요없는 이런 내용들은 좀 다 지울게요. 이렇게까지 다 지워주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지우고 이 버튼의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다 줄 거니까 여기는 이제 공통적인 속성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공통적인 속성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폰트 패밀리를 적용할게요. 폰트 패밀리는 이 마이 폰트 제가 해놨죠. 이렇게 하고 임시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레드는 없애주시고 버튼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폰트가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없으면 네, 바뀌죠. 자, 그리고 패딩을 먼저 줄게요. 패딩 10픽셀, 14픽셀 정도 주고, 네, 보더 레이디우스를 10픽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모든 버튼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속성입니다. 폰트 사이즈를 14픽셀 정도, 폰트 웨이트를 600 정도 줄게요. 그리고 커서 포인터로 해서 커서 호버됐을 때 이렇게 되도록. 자, 그 다음에 이 복합 클래스 선택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에 예를 들어 레드 이러면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지정해 줄 건데, 이렇게 레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블루, 그리고 여기는 그린. 근데 레드색이 좀 진하기 때문에 핑크를 줄게요. 핑크를 주고, 여기는 좀 라이트 블루가 있을지 모르겠네. 라이트 블루 주고, 그린도 라이트 그린을 줄게요. 네, 이렇게 부드러운 색상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레드를 붙이면 네, 이렇게 CSS대로 적용이 되고, 블루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린을 붙이면 네, 잘 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지금 보더가 조금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보더를 좀 없앨게요. 일단 보더를 없애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컬러도 화이트로 일단 만들게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버튼에 호버 했을 때 transform 그리고 translate y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3픽셀 정도로 하고, 좀 부드럽게 변하기 위해서 트랜지션에 all 0.3 is 이렇게 줄게요. 원래 이렇게 all로 주지 않고 이 transform 이렇게 직접 넣어서 줘야 되는데 좀 귀찮아서 all로 적을게요. 일단 또 다른 게 추가될 수도 있어서. 네, 지금 잘 되고 있고, 호버 그리고 액티브 할 때도 transform 스케일을 0.95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커스 비지블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죠. 아웃라인 1픽셀 솔리드 그레이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는 포커싱이 안 되는데 탭을 눌렀을 때는 네, 포커싱이 잘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버튼에 고스트라는 것도 많이 쓰거든요. 이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백그라운드가 투명한 그런 버튼이에요. 자, 그리고 배경색이 투명색이기 때문에 컬러를 저는 블랙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버튼에 호버를 주고 있지만 이 버튼의 고스트도 호버 효과를 따로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RGBA로 줄게요. RGBA로 000 0.06 아주 연한 회색으로 돌게. 그래서 여기 고스트로 바꾸고, 호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의 버튼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CSS를 작성하시게 되면 이 공통 스타일은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고, 이 차이만 조합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노란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옐로 해가지고, 옐로 해서 옐로 그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확장성도 좋죠. 자, 그래서 마지막 실습 하나만 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일단 이렇게 버튼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저는 버튼들을 감싸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안에다가 버튼인데 레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버튼 만들게요. 블루, 그린 미리 만들어 뒀었죠. 자, 여기는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쁘게 버튼 3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빨강 버튼을 disableded 해야 돼요. 그러면 disableded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튼의 스타일을 마음대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버튼이 disable 됐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스타일을 줬기 때문에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이 disabled를 붙였기 때문에 이 빨강 버튼이 비활성화된 상태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버튼이 비활성화된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버튼에 disabl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버튼들을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에 disabled라는 클래스를 추가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 버튼 컨테이너가 disabled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자식들 버튼들은 우리가 disable 된 것처럼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자, 버튼 컨테이너에 disabled일 경우에 버튼들은 이러이러한 스타일을 주겠다 라고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퍼시티를 0.4 정도로 주고요. 자, 벌써 이렇게 투명해졌죠? 그리고 커서를 not allowed 이렇게 하면 호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커서가 금지 모양으로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포인터 이벤트를 none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야지 실제로 이게 클릭했을 때 그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포인터 이벤트가 none이라면 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서 실제로 버튼들이 비활성화된 것처럼 되게 돼요. 자, 포인터 이벤트가 none이 되게 되면 호버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필터 그레이스케일을 주면 살짝 더 회색빛으로 띄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0.7 정도 주면 네, 진짜로 이제 비활성화된 버튼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커스텀한 버튼들에 대해서 disableded, 그러니까 비활성화를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각각 다 disabled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disabled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 추가한 경우의 버튼들에 대해서 효과를 주는 방법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버튼들을 만들어 보면서 CSS에서 쓸 수 있는 필수 속성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복합 클래스 선택자를 써서 여러 가지 패턴들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색다른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CSS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